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도 있던데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리 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 연구회 소속 40여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경찰 추산은 52,000명. 네. AI로 항공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15만 명으로 나왔죠. 뭐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만 하더라도 그때 그 200만이 됐더라고요. 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이 많은지를 실감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이 와 있습니다.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아직은 못 네? 받았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영상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통해서 나를 또 이제 또 이렇게 용서달라 하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지난 주말 있었던 얘기 그리고 오늘 전환기 씨 발언까지 모아봤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보수의 본산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요. 경찰 추산 아마도 대구 단일 집회 가운데는 최대 규모였을 겁니다. 경찰 추산 5만 명. 일단 화면 속에 보셨다시피 지금 탄핵 반대 목소리 일단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고요. 민주당도 저 인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선봉에 바로 전환기 씨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최진정 변호사님. 네. 본인이 오늘 얘기하길 그러니까 지난번 대규모 대구 집회 이후에 후일담을 공개했어요. AI 인공지능 항공사진으로는 15만 명으로 추산이 됐고 실시간 동영상 시청은 200만 명. 2002년 월드컵에 보는 장면 같았다. 이제 본인이 대구 집회를 독려했지만 본인도 놀랄 정도의 인파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구가 디비졌다. 우리 경상도 말로 뒤집어졌다는 것을 디비졌다 이런 그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제 주위에 많은 분들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사실 저도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고 예. 고등학교가 바로 동대구역 근처에 있던 학교다 보니까 예. 이 근처가 얼마나 넓은지 사실 잘 아는데요. 예. 현장에 갔다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만 지금 AI 추산 16만이라고 하지만 바로 옆에 아주 큰 건물인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그 옆에 어떻게 보면 파티마 병원이라고 하는 오랜 병원 그리고 또 동대구 역사 안에 있던 사람들 한마디로 위에서 보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한다고 하면은 예. AI 추산 15만 명이 아니고 거의 2배 이상 실질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하는데요. 뭐 그 자체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저렇게 많이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거기서 무슨 구호가 나왔느냐.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탄핵 무효, 두 번째 윤 대통령 석방,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국 기본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의 1차적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고 정상 복귀시키는 게 목표입니다만 예. 오히려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은 탄핵 사태가 단순히 윤석열 대 이재명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어떻게 보면 외교에 있어서의 한미 관계를 기본으로 한 한미일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 친중, 친북, 친일로 가느냐 자유민주적 질서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이런 체제적인 어떤 그 수호 이런 관점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모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던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2030 또 남자뿐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젊은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는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인영 변호사님 뭐 대구에서 나고 자라셨으니까 저게 뭐 몇만 명 모였다 5만 명이다 아니다 이 논란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동대구역 주변 상황을 잘 아시는 대구 토박이로 봤을 때 15만 명, 20만 명은 충분하다는 훨씬 최경환 넘거든 남들. 구체적으로 제 오늘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뭐냐면 평소 때 본인이 우리 야구장에 가는데 야구장에 꽉 모이면 그게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야구장에 모인 거에 5배 내지 6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실제로 거기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보수의 스피커를 급부상했다. 뭐 오로지 전환기 씨의 이런 스피커 역할이 저 집회에 대규모 군중들을 모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환기 씨의 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성친 부의장님, 사실 3.1절 집회까지만 하고 본인 활동 중단하겠다. 지난주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왜냐하면 돈 잘 벌던 뭐 연봉 60억까지 찍었던 남편인데 이러니까 아내가 싫어한다. 그런데 그제 동대구역 집회 가족들로 같이 나온 모양이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약속했다. 이런 부분까지 용서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오늘 후일담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 지금 뭐 전환길 씨가 지금까지 번 돈만으로도 충분히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갖고 뭐 아내분이 돈 잠시 못 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전환길 전환길 씨도 이제 가족에 대한 뭐 허락, 뭐 그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럼 전환길 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저 집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그 헌법재판관 8명 역시 그리고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9명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반역자라느니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느니 그들이 만약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 뭐 휩쓸어 버려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 그 9명의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 공포감 전환길 씨는 모릅니까? 본인도 지금 그런 본인에 대한 신변의 위협 때문에 경호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가족들, 아내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만해달라고 말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어떻게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해서 8명의 후보자 1명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적인 발언을 저렇게 서스름 없이 하는지 본인의 가족은 중요하고 남의 가족은 괜찮다는 겁니까? 저는 집회 가서 탄핵에 반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죠. 하지만 전환길 씨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가족의 마케팅, 감성 마케팅하기에는 너무 많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마케팅 도를 넘었다고 성친 부의장 비판하셨는데 일단 이게 15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실시간 동영상 시청은 2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일단 현실 뭐 육안으로 봐도 정말 많은 인파가 동대구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였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그동안 지금까지 뭐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에서 뭐 강경보수 혹은 누군가는 그거라고 불렀던 뭐 전광훈 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전환길 씨가 주도하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제 지금 종교 단체 특히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는 이제 크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예. 사실 여기가 이제 자유통일당하고 같은 뭐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매번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를 오랫동안 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해서 이제 하는 집회였는데, 근데 이 세이브 코리아는 소년보 목사라고 이제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기하고 이제 금난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감리교 중에서는 세계 단일교회로서 14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는 꽤 큰 교회입니다. 예. 금난교회 지금 옛날 김홍도 목사의 자제분이 지금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데 이쪽 부분하고 그러니까 전통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정광훈 목사는 교계 내에서는 조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단 취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계 본류, 주류 이쪽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세이브 코리아는 이제 교계, 기독교계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사실은 세이브 코리아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다가 예.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한남동 간저 그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되고 하고부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여의도 집회에 전환길 씨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전환길 씨도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독실한 신자고. 아, 크리스찬이군요. 네, 예. 주일 뭐 학교에 뭐 선생님도 하고 뭐 등등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개신교계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주도해서 사실 이날 집회도 기도회입니다. 국가 기원을 위한 기도회 형식으로 이제 하는 집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집회가 꽤 커진 규모는 예전에 이제 정광훈 목사 주도하는 집회는 꽤 과격한 구호 때문에 예.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쪽에 집회하는 집회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이 주장 자체가 좀 약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기성 이제 기독교 교단 여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라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이 보수의 본산이다 보니까 특히 또 경북 쪽에서도 온 분들도 많고 다른 지역에서 또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러 온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꽤 동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회할 때 제가 뭐 보기에도 많이 동원된 적은
이 정도 많이 동원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경찰 추사는 단일 규모로는 네. 단일 집회 규모로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성로라고 이제 대구 시내 중심가가 있는데 그렇죠. 저기서 집회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예. 이렇게 동대구역 앞에를 다 메울 정도로 집회한 것은 꽤 규모가 크고 여기는 아마 이제 일반인들과 신도가 아닌 신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참여가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난 주말에도 저희 뉴스탑10을 짚어봤듯이 광화문 이재명 대표가 독려한 이른바 탄핵 찬성 집회는 이른바 개딸 동원령 있었냐 없었냐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거 차치하고 가서 일단 이 동력이 아무리 민주당이 봤을 때 대통령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 내리면 다 거칠 것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워낙 커서요.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과 야권의 지지자들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들을 믿고 지금 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지금 동대구역에 모이신 분들이 저는 모두가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저는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그런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하도 이 전환길 하니까 구경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민주당이 싫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런 흐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왜 이렇게 민심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좀 반대로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저는 저 집회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를 수호한다는데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환기실은 예. 본인이 전자개표에 조작이 있으니까 수개표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수개표잖아요. 전자개표 없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본인께서 답을 해야 되고 마은혁 재판관이 을사오적 쉽게 말해서 매국노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마은혁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도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왜 매국노라고 하는 건지 예.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전환길 씨가 직접 본인이 밝힌 AI로는 15만 명이었고 동영상 시청만 200만 명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지금부터 짚어볼 얘기는 이 논점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꽤 조심스럽고 마치 딜레마에 빠져보였던 것처럼 여당도요. 이제 당이 직접 나서서 전환기 씨가 끌어올린 이 분위기에 더 힘을 보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연대거든요. 그 단체에서 전환기를 이제 고발했어요. 내란으로. 예. 그 단체가 어떻게 한번 찾아보세요. 흔히 우리도 앞으로 이것도 감시해야 돼요. 국민들이 뭘 감시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심심하면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 중에서 시민은 없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단체다. 시민 없는 시민을 외면한 시민단체죠. 수만 명의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를 들면 아주 특정한 우리 이념성을 가지고 있는 극렬 지지자라든지 극우 지지자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특정 진영의 집회를 극우 집회라든지 또는 아주 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돌발 행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바로 신동욱 대변인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최진정 변호사님, 이 부분이에요. 오늘 전환기 씨가 직접 시민단체는 시민 없는 단체고 본인을 내란 성동으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국민의힘도 이거 신속 종결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외곽에서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하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우파 진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소 고발을 했던 그 시민단체가 사실상 이와 같은 전환길 씨의 위축 효과를 노려서 고소 고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또한 죄명 또한 황당합니다. 내란이 종결되고 국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해제되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때가 언젠데 내란을 선동했다고 고발을 하나요? 저는 이것은 거의 단순한 고발을 넘어서 무고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법률적으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내란 선동이 왜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내란이 나오죠?
지금 내란이 무슨 폭동을 선동합니까? 뭘 합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결국 한마디로 입틀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한길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3대 입틀막, 하나는 카카오톡 입틀막, 그리고 본인들의 불리한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입틀막으로서 그 고소고발이 있고, 더불어서 전한길 그 강사에 대한 입을 틀어막으려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곽 단체를 통해서 고소고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억압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풀어주고 입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면은 전한길 씨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을 했는데 왜 그 고소는 민주당이 나를 하는 것이며 예.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느냐라는 얘기에 민주당은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100번 장부에서 전한기 씨가 이제 어느 정도 정치권의 궤도에 왔기 때문에 뭐 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법률 의견서를 했어요. 내란 선동 고발 신속 종결 촉구. 이 마치 되레 전한기 씨 또 키워주는 거 아닌지,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전한기 씨 이 정도는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가 꼭 전한기 씨 여론에 힘을 입어서 뭔가 등에 올라탄다는 기보다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여당에서도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전선을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전한길 씨를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예. 저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선동적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 아직 헌법 그 탄핵 심판에 아직 참여도 안 했는데 을사오정 매국노라고 하잖아요. 내란 선동 아닙니까?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 있지도 않은데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란 선동 고발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서는 잘못됐다고 한다는 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굳이 반론하자면 정치적으로 뭐 전한기 씨 의견을 뭐 국민의힘이 다 100% 받아들이고 힘을 실어주겠다라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전한기 씨가 보수 스피커로서 과도한 제약과 혹은 비판을 받는다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권리 의무를 보장하는 게 국민의힘 아닌지, 뭐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전한길 씨가 최초에 했던 발언들과 지금 계속해서 집회에서 더 많은 인원들이 나오고 또 전한길 씨에게 그 관심이 계속 커지니까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 그 발언의 수위라든지 방향이 너무나도 잘못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왜 과도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느냐, 혹은 아까 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모두 극우로 하고 경도된 사람들이라고 비판할 수 있냐라는 얘기도 여당이 오늘 덧붙였어요. 근데 저 이현정 의원님, 예, 저 모욕적이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이현정 의원님, 민노총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장외 여론전에서 지난주에 제2의 을사오적 혹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비판했던 전한기 씨 얘기는 제 뉴스탑10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다면, 주말 뉴스탑10에서 민노총도 아예 나라 망치는 101명 가운데 을사오적을 선출해서 3.1절을 발표하겠다. 아예 장외 여론전이 제대로 불이 붙었어요. 사실 이제 참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여의도 정치가 사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사실상 실종되다 보니까 이제 광장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광장의 정치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이거는 사실상 충돌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국 이제 법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 법원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결국 정치인데, 지금 여의도 정치는 거의 뭐 실종돼 있고 다들 이렇게 장외 세력을 어떤 따라가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외에 있는 기독교 단체와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저 집회에 가서 그냥 손 흔들고 만세하고 뭐 이런 것밖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을사오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지 정말 이거는 자체는 저는 회의적입니다만은, 더군다나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저는 을사오적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거는 우리 사회 마지막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선동이거든요.
이것 또한 저는 물론 장외 집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자체는 저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거기에 맞물려서 또 민노총도 이렇게 또 이제 맞대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면 정말 장외에서 어떤 서로 힘 대결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이 대구역 동대구역 집회가 커졌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민노총도 조직 동원을 하고 뭐 서울 집회도 꽤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이렇게 되면 정말 거리는 양측 세력의 세대결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민노총도 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지만 그 화면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저게 예전에 프로듀스 101이라고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 여기에 아예 그 반대로 이 내란에 대한 을사오적 101명을 뽑아서 그중에 5명을 추려서 가장 누가 잘못했는지 뽑겠다. 이렇게 장애 여론전까지 3월 1일까지 하겠다.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대통령의 파면 여부,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를 두고 제대로 좀 붙었어요. 그 성친부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산역 집회뿐만 아니라 대구역, 특히 명시적으로 정책 발언을 안 했지만 경북도지사도 저 자리에 함께했다. 근데 아까 여당이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많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15만 명 정도면 이거를 극우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정책 토양이 바뀌었고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힘을 실어준 목소리가 많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 저기에 대구역 광장에 나온 모든 분들이 극우적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념들을 가진 분들이 나와 있겠죠. 다만 거기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는 분들의 메시지는 다분히 극우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 극우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뭐 다 과거에는 뭐 민족주의, 뭐 근본주의에 기반한 뭐 파시즘 이런 것이었지만 최근에 극우 정당들이 하라 함은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본인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뭐 기존의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이런 세력들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던 전환길 씨의 발언이나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신 그런 좀 선을 넘는 발언들 이런 것들 다 극우 포퓰리즘에 기반한 발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거기에 모인 이 뭐 15만 명이 됐든 그 많은 이 보수 진영 지지층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대통령을 뭐 지키자 그런 발언 하실 수 있죠. 대통령의 탄핵 뭐 반대한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사법부를 부정하고 그 만약에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 우리가 사법부는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사법부의 절차적 문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적을 할 테니 여러분들 사법부의 헌법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이런 인식적 공격이나 비판들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게 대대로 된 보수정당이고 이게 예. 헌법소호를 하기 위한 헌법소호를 제1가치로 여기는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저기 나가서 뭐 애국가 부르고 그냥 얼굴 도장만 찍을 게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다양한 이념을 가진 분들 앞에 그런 분들이 극우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선긋기를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동조하고 그냥 박수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동조만 하고 참여만 하게 된다면 저기 있는 분들이 또 역시 극우적 그 발언에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극우 세력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